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요의 자령양성절 중에서 자령양성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요의 요는 부채를 접고 필 때 그 중심 같은 역할로 중요하고 요긴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요는 사은의 은혜가 인간 사회의 차원으로 달리 표현된 사은의 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은에 보은한다는 사은 보은은 곧 사요를 실천하는 사요 공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요의 첫째 대목인 자령양성은 사요 전체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령양성의 강령이 정초,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잖아요. 정초되지 못한다면 사요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령양성의 강령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훈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자, 이 그 자령양성의 강령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무자력자의 정의입니다. 무자력자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명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이와 까지의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력자라는 것은 첫째,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어린이. 그러니까 그 부모, 특히 엄마의 그 절대적인 의존 관계 있죠, 거의.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정신이 흐린 노혼한 늙은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참 건강상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분, 그리고 병들어 어찌할 수 없는 병자라고 딱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자령양성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이 부분의 단락으로서 자령양성이란 자력을 공부 삼아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자령양성의 범위, 자령양성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는 부분의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자령양성하여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은 힘 미치는, 힘이 닿는 데까지 기여하자는 것이 바로 자령양성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미치는 데까지가 바로 자령양성의 범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선해록 영보도국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행복스러운 사람 둘이 있나니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력양성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자력을 양성하여 제 힘으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어디까지? 남까지 자력을 양성하여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바로 자력양성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력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자력이란. 자, 사실은 자력이란 것은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자력은 이론상 성품에 바탕한 자력입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원만 평등한 자리에 바탕한 자력이라는 것입니다. 자력은 의존할 것이 없는 성품짜리이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권리를 구현하는 것이며 또한 현실에서 끝없이 자력을 구성하고 실현하는 의지, 이러한 총괄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성품자리는요, 짝할 것이 없는 상대가 끊어진 자리로 항상 홀로 드러나 있는 독존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런상 자리에 근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의존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이런상 성품에 바탕할 때 자기다운 자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자력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의존할 것이 없는 성품 자리에 근본해서 현실에서 자력의 씨앗을 뿌려 자력의 꽃을 피워서 자력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는 자력 양성을 주창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자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력 양성이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력자가 되도록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력자가 되는 것이 의무요 책임이며, 더불어서 어디까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까지가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력할 때 자력자의 도움으로 자력을 얻게 된 은혜를 자각하여서 자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힘미치는 대로 역량 닿는 대로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학업 능력을 키우듯이 자력이라는 이 교과서 텍스트를 공부심으로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듯이 자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력 양성의 원래 시원 처음의 표현은 뭐였냐면 남녀 권리 동일이었습니다. 이제 자력은 한편으로 권리라는 것입니다. 권리. 이 남녀 권리 동일은 후에 자력 양성으로 명칭 변경되는데 남녀의 권리 문제를 넘어 인간 일반의 자력으로 지평을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는요, 각자의 문제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로 인간은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양성하여 강화하고 고양하여 스스로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 확보가 안 되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종속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적 인간은 타인에게 기생하거나 또는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추구는요, 인간 사회, 인간 세상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권리를 배양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력을 양성하자는 것은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산종사는 정전대의에서 자력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력은 인권이요 권리로 자력을 양성하여야 인권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 평등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처럼 자력 양성은요, 자기 권리의 주체의지요 주권의지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이런상의 진리에 근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자력 양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의 확대이며 정치 사회적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사회적 권리까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력은 의식, 사상, 이념, 가치, 의미, 정보, 신체, 건강, 정치, 경제, 행복 등의 주권으로요, 대산종사는 이를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으로 대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는 자력 생활은 회피해서는 안 될 우리의 당면과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권리를 말할 때 이 권리는 어떤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주어지는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력을 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린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호적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권리와 타인의 권리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권리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듯이 타인의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력 양성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권을 등가 같은 그 가치로 교환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교환하는 것은 교류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 관계를 맺는다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될,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력 양성자가 가정에 처하면 가족의 권리가 잘 발현될 수 있으며 사회에 처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력 양성자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무자력자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자력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무자력할 때 권리 보장을 외면하는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자력을 양성하여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타인의 권리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 자신의 권리도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자력 양성과 무자력자 보호는 연동되어 있는 양면입니다. 자력을 양성한다는 것과 무자력자 보호는 다른 것 같지만 자력 양성의 양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력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까지의 자력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자력이다. 그 자력을 양성하자는 것이 사유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유의 자력 양성절 중에서 자력 양성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황길튼 교무였습니다.